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이제 환율과 통계 선택 과목의 첫 번째 단원이 큰 단원이 경우의 수이고, 경우의 수를 순열과 조합을 기본으로 한다라면 앞에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붙죠. 이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가 순열과 조합이라면 얘가 순열, 조합 이런 식의 사고라면 지금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순열을 여러 가지 순열, 조합을 여러 가지 조합.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에서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조합, 여러 가지 조합에서는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이항 정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텐데, 여기에서 시작을 이거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기본 이제 개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문제 의식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순열에서 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세 가지를 배우는가 라는 거거든. 그 이외의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각각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경우의 수와 공식, 이렇게 순열과 조합이죠. 공식은 순열과 조합. 그래서 N, P, R 순열, 그 다음에 조합 N, C, R 이렇게 되고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런 포맷이 되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 핵심은 두 가지. 경우 나누기, 그리고 그 개별적인 경우가 복잡하다면 계속 경우를 나눈다. 결국 나열, 수형도가 된다. 이거거든. 그럼 공식은 기본 틀이 이것이다. 그죠? 쓸 때 이제 얘는 요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선택 각각에 대하여, 얘는 배열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수가 두 종류다. 경우의 수잖아. 수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인데, 두 종류가 뭐냐면 기수 말고 뭐가 있죠? 기수 말고 뭐가 있어? 몰라요. 뭐가 있죠? 그렇지. 기수 말고 우수가 있지. 그때 기는 홀수 라는 의미예요. 맞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수는 그 기자, 기할 기자가 아니고 그 기자. 기수와 뭐지? 그렇죠? 기수와 서수,
생각할 수 있고, 기수가 양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서수가 뭐죠? 순서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와 관련된 것이고, 이 선택은 양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이 순서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두 종류를 지금 나눠서 생각을 하고, 두 종류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순열인 저 NPR을 이제 이 원순열과 구분해서 직순열이라고 시중에서 부르기도 하거든. 직선과 원. 그럼 원순열과 직순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나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선생 수업의 특징은 전체적인 틀을 알고 들어가자 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틀은 선생님이 강조해서 꼭 알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틀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라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라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00을 얘기했을 때 네가 10밖에 못 알아듣겠다면 10만 사용하면 되겠어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를 훈련해서 네 것으로 만들겠다, 숙련도를 높이겠다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다라면 좋겠다의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얘와 얘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거든. 얘가 뭘 의미하느냐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순서거든. 순서는 위치야. 그래서 절대 위치, 절대 순서. 이거 사실 절대란 말은 그다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상대 순서. 상대적인 순서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거 비유도 어려울 수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얘는 좌표 평면, 얘는 내분과 외분. 내분과 외분도 결국 위치를 표현하는 개념인데, 좌표와 틀린 점은 좌표에서는 1,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좌표가 꼭 평면 좌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수직선도 생각하잖아. 수직선이건 평면 좌표는 1이라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 라는 건데, 얘는 1이라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이런 거지. 이렇게 성분이 있을 때 2대 1이다, 그 다음에 3대 1이다, 이때 1과 이때 1은 다른 거잖아. 1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1이 가지는 의미는 얘와 관련해서 가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좌표, 내분과 외분은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통상 얘기하거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의미라고? 너 여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배워. 그건 어떻게 하라는 의미라고? 너. 그렇지. 얘를 이렇게 환원시키세요. 네가 이 원순열에 대해서 예습을 어느 정도 했다라면 그 원순열에 대해서 너한테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직순열로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할까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원순열의 포인트 정도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연결해서 보겠어요. 양이잖아요, 양. 양인데 이 양은 두 가지
기수에 대해서는 양이란 개념인데 양을 강조하지 말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거지. NPR이건 NCR이건 그죠? NPR이건 NCR이건 다 N 뭐시기 R이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네모에 들어가는 게 기호로는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게 총 4가지인 거지. P, C, 파이, H 총 4가지인 거지. 4가지인데 우선 좀 다뤄보면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쓰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 하면 얘가 꼭 알아두세요. 얘가 서로 다르다. 선택을 할 때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잖아. 근데 이때 이런 개념이 되려면 N, 뭐, R 이라고 하는 4가지 있잖아. 4가지의 대상이 되려면 이때 N이 뭐가 되냐면 다른 것들이어야 해요. 다른 것들이어야 한다. 뭔 말이냐? 선택의 대상이 같다. 그러면 얘들 대상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냐? 모두 같다야. 모두 같다. 모두 같다면 얘는 뭐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분할의 대상이야. 분할.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둬야겠어. 같다이면 분할의 대상이다. 다르다이면 선택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라고 하면 이쪽이고, 서로 다른 4개에 대해서 2개를 선택하여 라면 이쪽의 대상이다가 아니고 문장 자체가 이상하죠. 이미 이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공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라는 말은 이쪽이라고 했는데 그건 성립하는 말이야. 서로 같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라는 말은 이상해. 서로 같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몇 개지? 몇 개야? 한 가지죠. 서로 같은 4개 중에 1개를 선택한다. 서로 같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서로 같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서로 같은 4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 말은 있는데 다 한 가지야.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표현한 거야.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느냐? 분할의 대상이다. 즉 4개를 2개로 쪼갠다. 오케이? 이런 분할을 한다라는 거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선택의 대상은 될 수 없어. 2개로 쪼개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지. 문제는 이런 거야. 서로 같은 게 있다. 서로 같은 4개가 있다. 그러면 이때 분할이라는 개념은 둘둘로 쪼개는 경우의 수 이게 아니라 2개의 묶음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한다고. 2개의 묶음으로 쪼갠다. 그러면 4는 뭐? 1 더하기 3, 2 더하기 2 밖에 없다. 그래서 2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선택이란 것과 분할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알겠지? 이게 교육과정에 있다가 빠졌는데 왜 가르치나요? 하면은 문제에 자주 나와.
이 교육과정에 있을 때는 뭔가 심오한 이론이 있었느냐? 별거 없었거든? 분할하면 나열한다. 그냥 지금 한 것처럼 4개를 2개로 한다. 그럼 뭐야? 1개, 3개, 2개, 2개로 나열해서 2가지. 이게 이 교과서 설명의 끝이야. 그런데 그걸 없앴어. 없앴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다만 평가 문제에서는 교묘하게 그 문제는 배제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너 이해 갔어? 알겠죠? 분할의 대상이고 이 분할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자연수의 분할, 하나는 집합의 분할. 이렇게 나누어져요. 집합은 그 대상이 원소를 쪼개는 건데 원소는 다 다르다. 그럼 이쪽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여기다 적나요? 집합의 분할은 전제가 뭐냐면 자연수의 분할을 하는 게 전제야. 얘를 반드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자연수는 방금 했지. 4라는 자연수를 구성하는 대상은 다 같다고 본다. 이거거든. 알겠죠? 자,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긴가민가 할 텐데 일단 설명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조금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르다인데 다르다면 다시 두 가지야. 이 다르잖아. 다르다. 이것들이 서로 달라요. 다른데 이게 개체가 다르다일 수 있어요. 개체는 뭔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또 다르다가 뭐가 있느냐면 속성이 다르다. 개체와 속성. 속성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속성이 같은 거는 또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중복이 나온다. 중복. 그래서 중복 순열은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NPR 그리고 NCR이거든. 여기서는 중복이라고 했어요. 중복이 무슨 의미냐면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데 뽑았던 거 또 뽑는 게 무슨 의미인데 뽑았던 거 또 뽑는 게 순열에서는 N-PAR 조합에 대해서는 NHR이잖아. 그래서 4개야. 그러면 여기가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잠깐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펴봐. 정석에서 중복순열을 먼저 보자. 26페이지. 중복순열은 따로 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속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는 거예요. 27페이지 기본문제 2-7번 4개의 숫자 0, 1, 2, 3이 있다. 2번부터 봅시다. 중복을 허락할 때 이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는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 개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있잖아. 개체가 지금 서로 다른 4개가 있지. 서로 다른 4개.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른 4개가 있어. 서로 다른 4개. 이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0이 1개, 1이 1개, 2가 1개, 3이 1개야. 그냥 다른 거니까. 그래서 총 4개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속성이 다르다면 개체는 몇 개가 있니? 여기에 1개, 2개, 3개, 4개, 0, 1, 2, 3, 4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 0, 1, 2, 3이 추상적인 표시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4종류가 있다. 오케이?
이런 의미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는 거. 네 종류가 있어. 그러면 네 종류에 대해서 빨간색은 몇 개 있나요는 알 수 없어.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는 세 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면 개체는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세 개를 뽑을 수 있지? 그럼 빨간색은 몇 개 있나요? 지금 어떤 제한이 없잖아. 그럼 빨간색은 3개 이상, 파란색도 3개 이상, 노란색도 3개 이상, 녹색도 3개 이상이 있다 라는 의미야.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0, 1, 2, 3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개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속성을 의미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쉬운 말로 종류. 얘는 진짜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허락한다면 정말로 뽑았던 거 또 뽑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뽑았던 걸 또 뽑는다는 거 뭐야? 하나를 뽑았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또 뽑아? 그럼 그건 계속 있다는 뜻이거든. 여기서 뽑는 대상은 개체가 아니고 뭐? 속성이야. 하얀색을 선택을 한다. 하얀색을 선택한다. 하얀색을 선택한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중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말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중복을 허락하여라고 표현을까지 해주면 매우 친절한 문제고, 상황 자체가 속성을 표현하는 걸로 제시하고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 이게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는 대상이구나 라는 걸 네가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추상적이므로 네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보류하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에서 뭐가 등장을 했어? 원순열이 일단 하나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가 등장을 했느냐면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순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새로 배운다는 걸 예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가 아직 안 나왔지. 하나가 뭐죠? 하나가 뭐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거든.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뭐냐? 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겠어요. 지금 내가 기본 문제 2-7번에 2번에 대해서 상황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전제가 뭐라고? 2번에 관해서는 개체는 몇 개야? 0개도 3개 이상, 1도 3개 이상, 2도 3개 이상, 3도 3개 이상이라는 의미야. 문제에 따라서는 0은 2개 있다. 같은 종류 볼펜이 2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개를 선택하는데 같은 종류 볼펜은 2개 있고, 같은 종류 연필은 3개, 같은 종류 지우개도 3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제한돼 버리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보겠어요?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뭐냐?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 구분을 이렇게 하겠어요? 어려워요. 얘가 이거라면 이게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선생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가포순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가 한번 추측해봐. 무슨 말일지. 정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른 거를 추측이 된다. 손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27, 그러니까 기본 문제 2-7번. 네, 2번. 중복을 합하여 이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세 자리가 아니고, 세 자리 너무 작아서 7자리의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뭐 이 문제는 난이도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 똑같죠? 7자리라고 하면은 답이 뭐냐 하면, 밑에를 봐봐. 모범 답안의 2번을 보면 3 곱하기 4 파이 2 이렇게 나와 있잖아. 0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그죠? 0이 그러니까는 지금 총 4개 중에 제일 앞자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0을 빼고 3개가 올 수 있고 나머지 뒷자리에는 4 2개 올 수 있다. 쉽게 말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4를 4 파이 2라고 바꾼 것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0도 제일 앞에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4 파이 3을 의미하는 거지 지금. 0도 제일 앞에 쓸 수 있다면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되어야 하므로 0이 제일 앞에 있을 수 없고 경우 나누기 하라 그런 의미일 뿐인데 만약에 0도 제일 앞에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4 파이 3인 거잖아. 그러면 7자리면 4 파이 7이 되겠죠.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0을 제일 앞에 쓸 수 없다고 하면 6 곱하기 4 파이 6이 되겠지만 지금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 6개 이렇게 있는데 7자리 숫자인데 뭐? 0은 4번. 제한을 시켜. 1은 2번. 2는 1번. 또는 0이 너무 많아서 3이 못 들어가면 0은 3번. 1은 2번. 그럼 벌써 몇 개야? 2 1번, 3 1번. 써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하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일 앞에 0이 올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라면 그 문제는 뭐가 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문제가 된다 라는 뜻이야. 그럼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니? 방금 봤을 때 얘는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그 같은 걸 쓸 수 있는 종류당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지. 근데 얘는 정해졌지. 그 차이야.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너 이해 갔어? 왜? 이해가 갔어 안 갔어? 나 얘기해봐. 안 가? 갖는 것 같아? 아니 저게 다른다는 건 알겠는데.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것과 이거면 이게 있잖아. 요것과 또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은 할 필요 없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순열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 배우는 순서대로 원순열은 이쪽에 관련된 얘기고 저쪽에 관련된 얘기는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되고 조합으로 넘어가면 중복조합이 여기에 위치해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 중복조합에서는 이항정리라는 걸 배우잖아. 사실 이항정리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개념이죠. 어디에다가? 다항식을 전개하자 에다가 이용하는 개념이거든. 이항정리 자체는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봐봐. 여러 가지 순열에서 하나, 둘, 셋, 즉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합에서 중복조합, 이항정리를 배우는데 중복조합까지 나오고 이항정리는 경우의 수가 아니므로 여기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총 4개를 이와 같이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해봐. 머릿속으로.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
총 9권의 책이 있다. 총 9권의 책이 있다. 이거를 세 묶음으로 나누고 싶다. 책은 다 종류가 달라요. 서로 다른. 책은 다 9권이 모두 다르다. 세 묶음으로 나누고 싶다.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건데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합을 쓰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봅시다. 9권이야. 풀어보면 구는 세 묶음으로 나누니까 최소한 한 묶음에는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6 1 더하기 3 더하기 5 1 더하기 4 더하기 4 1로 시작을 하면 이게 끝이지. 그 다음에 뭐 2 더하기 얼마야? 5 2 더하기 3 더하기 그러면 얼마야? 4 맞나? 끝인가? 끝이죠? 3 더하기 3 끝인가? 끝이죠? 이렇게 된다. 더 이상은 없다. 4로 시작하면 이거죠. 다시. 오케이. 그리고 4로 시작하면 4 더하기 4 이렇게 가야 돼요. 잠깐만. 1이 있네. 미안. 내가 안 오는 거. 여기까지 있네. 1 더하기. 근데 1이 작아지면 안 되지. 미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냐? 따라서 7가지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서로 다른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야. 서로 같은 7권 하면은 서로 다른 9권을 세 묶음으로 하면 이게 답이야. 7가지. 오케이? 그런데 얘는 아니라고. 이해 갔나? 그러면 얘로 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거거든. 이제 이거같이. 이 라인도 간단하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9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을 한다. 서로 다르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9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고 8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하고 7권 중에 7권을 선택하는데 같은 거가 있어서 어떻게 돼? A, B 나머지를 선택한 경우와 B, A 나머지를 선택한 경우를 각각 하나씩 2번 셌으니까 근데 그건 같죠? 그 2가지 경우는 같지? 그러니까는 나누어 줘야 한다 이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더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얼마인지 나도 몰라. 알겠니? 이거를 다 더한다. 이거를 다 더한다. 얘는 이거를 다 더한다. 자, 봐. 이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합의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자연수의 분할. 실제 자연수의 분할이 교육과정에 있을 때 교과서 본문에서 설명한 게 이게 다예요. 나열해서 센다. 그러면 자연수의 분할은 뭐야? 그 대상이 9라고 있잖아. 그럼 9개가 있다. 9개가 있는데 그게 서로 다 같아.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뭐야? 쪼개는 대상이다. 나눈다. 이게 뭐야? 지금 분할. 나눈다. 라고 하는 거거든. 나눈다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에 없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이용하는 문제에 이게 등장을 하거든. 그럼 이건 뭐냐?
얘가 뭐냐 하면 집합의 분할이야. 9라고 하면 자연수 9는 그 대상이 9개가 있는데 9개가 서로 같을 때 9라고 하는 거고, 집합은 원소가 9개 있으면, 원소가 9개 있다는 건 다 서로 달라야 원소의 개수를 9라고 인정을 하죠. 이런 건 9가 아닌, 그러니까 이런 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고, 3개가 아니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 달라야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다르다고. 그랬을 때 나누는 거거든. 알겠지? 이 개념이야. 이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면 정석 펴보세요. 49페이지. 기본 문제 3-7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보겠어요. 이것들 중에서 요거 묻는 게 각각 2번, 1번, 3번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로 나눈 거야. 학교 문제에서는. 이거 학과문에 묻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요. 1이 등장하면 경우의 수가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뺀 거지. 그러면 단서를 달면 되지. 각 묶음은 적어도 2권 이상. 이렇게 단서를 달면 되겠죠. 또는 한 묶음은 1개 이하는 없다. 뭐 이렇게. 1개 이하는 한 묶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달면 여기가 빠지겠지. 그게 정석에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했지만 학교 문제에서는 묶어서 나온다고. 그럼 봐. 묶어서 나올 때 지금 정석 문제에서는 얘를 제시를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9라는 숫자를 총, 그러니까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 중에서 일부지. 이걸 빼고, 얘를 빼고 일부지.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제시했는데 시험에서는 이거 자체를 찾게 한다고. 이거를 자체를 찾는 방법이 뭐야?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근본적으로 분할, 이런 유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게 같다라면, 이게 같다라면 선택이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쪼갤 수밖에 없다. 알겠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걸 다음 단계로 9개가, 여기서는 9개가 서로 다 같았죠. 그거를 이제 다르다고 치자. 라고 하면은 조합을 사용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이해 갔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것이 있으니까 2패, 같은 것이 3개니까 3팩으로 나눈다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됐죠? 그래서 분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 분할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49페이지 넘기세요. 50페이지 51페이지, 51페이지까지 총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49페이지는 쪼개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론을 50페이지에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의점은 같은 것이 있으면 나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51페이지는 쪼갠 걸 이제 딴 데다가 넣자. 이거야. 상자에다가 넣자. 51페이지에요. 51페이지. 오케이? 51페이지라고 이년아. 53페이지가 아니고 미친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석에서 따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정석에 이렇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은 그게 교육 과정인 줄 알아.
그게 교육과정인지 아닌지 구분할 용의가 없어. 귀찮아. 너희도 던임이 대표적인 아주 그것의 극단적인 인물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내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했어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오케이. 정리하세요.